안녕하세요. 캠핑TV 개국기념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장하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100만 캠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식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캠핑협회의 차병희 총재님을 모시고 캠핑협회의 탄생 배경, 캠핑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캠핑TV 개국기념 특별대담.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캠핑협회의 차병희 총재님을 모시고 캠핑협회의 역할 및 출범 배경, 그리고 캠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희 총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재님을 이렇게 직접 뵈니까 다년간 캠핑을 경험하셨던 그 노하우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혹시 캠핑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 세대는 보이스카우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은 어릴 때부터 즐기던 문화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캠핑이라고 보면 됩니다. 와, 인생 자체가 캠핑이다. 정말 명언 같은데요. 네, 총재님 그럼 직접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사단법인 한국캠핑협회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캠핑협회는 사실 현 전국에 한 600곳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캠핑장들이 정부의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보건이나 건강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캠핑협회가 캠핑장 건설이나 캠핑장 관련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캠핑 지도사 양성 과정을 인해서 캠핑의 안전한 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 600개 이상의 캠핑장이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네. 뉴스나 매체를 보면 올해만 150만 명, 그리고 내년에는 200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캠핑 문화를 즐긴다고 나옵니다. 총재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다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캠핑은 사실은 150만, 120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가정이 캠핑을 가게 되면요. 부모를 모시고 가고 자녀를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 5천만 캠핑 인구가 전체 캠핑 인구라고 봐야 되죠. 120만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어떤 그 매니아층이라 볼 수 있고요. 우리 전 국민이 캠핑 문화에 속해 있다, 매니아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질문이고요. 또 캠핑은 누구나 즐기는 거이기도 하지만 가족 사랑, 즉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산악연맹 같은 경우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요. 요트 매니아든 요트를 가는 거지만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레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캠핑 매니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거는 우리 가족 사랑을 위한 모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캠핑 문화는 계속 활성화될 거라 봅니다. 캠핑 문화가 활성화될수록 또 가족 사랑도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네. 네, 점점 이렇게 캠핑 문화가 발전할수록 한국캠핑협회의 역할도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단법인 한국캠핑협회 지향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 어떤가요? 예,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캠핑 우리가 한 100평 정도 되는 수영장도요. 그러니까 이거 수영장에도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고 관리가 되는데요. 산속에 있는 1000평, 2000평 되는 그 캠핑장 분위기에서도 안전 요원 하나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낙상을 했다. 다리가 다쳤다든가 또 뱀에 물렸다든가 이럴 때 응급 구조학에 대한 공부 지식 기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급히 치러야 되는 상황, 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산불 방제라든가 또 이 오토 캠핑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대한 안전 지식 기반이라든가 이런 모두 지식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없이 그냥 산에다가 땅만 깎아놓고 그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실세고요. 전국의 600곳 중에서 허가를 받은 곳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캠핑장들의 지금 그거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근데 인허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고 지방자치단체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지도 개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한 목적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저희 캠핑협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협회
캠핑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바로 그 캠핑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네. 한 가지 더 네. 캠핑협회가 캠핑장을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캠퍼들을 위한 단체이지 캠핑장을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4%만 지금 인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가끔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과 캠핑 즐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총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이제는 캠핑협회 인증을 받은 곳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캠핑협회가 그렇다고 해서 캠핑장을 규제하고자 만든 단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없는 캠핑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캠핑장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모두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이 규격에 다 만들어라. 그러면 전국의 캠핑장 600곳이 문 닫을 때가 거의 가반수 이상이 다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호텔의 등급처럼 뭐 예를 들어서 시설이 완벽한 뭐 5성급 그 캠핑장도 있고 또 시설이 좀 미비한 그 캠핑장도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저희 협회의 일이고요. 그러한 최소한 기준점 관리 감독이 된다면은 안전한 캠핑 문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캠핑을 안전하게 지킨다라고요. 저는 안전한 캠핑에 대한 개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수영장에도 안전 요원이 있어야 수영장 허가가 납니다. 근데 우리 캠핑장은 현재 어떤 기준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특히 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캠핑을 갔다가, 선생하고 아이들까지 다 같이 익사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여기 성남에 펜션이 붕괴되면서 대학생들이 다 죽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놀러 가는 거가 아니라 분명히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캠핑에 대한 전문적 지식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인솔을 했을 때는 그런 위급 상황에 전혀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협회가 교육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가르치고 또 그걸 운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양 교육이 있어야만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계몽을 하는 게 저희 협회의 일이고요. 또 우리가 캠핑에 지금 현재 전국 600곳에서도 4%밖에 허가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4%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거의 다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이게 개인이 하는 건지 또 이 국가에서 하는 건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가서 즐기다 보면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라는 것이죠. 저는 캠핑을 즐기기만 했지 캠핑을 가자 그러면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의미로만 네. 생각을 했지 이렇게 안전이 중요한지는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4%만 이렇게 지금 인증이 돼 있다고요. 네. 종종 저도 캠핑을 즐기지만 이제부터 캠핑장을 선택할 때는 총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캠핑협회에서 인증한 곳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증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벽한 인증을 요구한다 그러면 기존의 캠핑장들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좀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 가도 무궁화 2개짜리도 잠자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5개짜리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수를 만들어서 캠핑장 업주들의 컨디션에 맞게끔 최소한의 기준점을 만들어준다는 게 저희 협회의 일이지 캠핑장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억압하거나 이런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갖다가 계몽한다는 차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재님은 이렇게 캠핑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총재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캠핑을 다년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특이한 에피소드라던가 기억에 남는 캠핑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1급 지체장애자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 하반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게 몸이 멀쩡할 때 한 30살에 이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요. 어릴 때는 캠핑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하는데 어떤 에피소드라는 게 자체가 낭만이었는데 제가 이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데리고 가면은 제가 부모로서 아이의 이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희 보호자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캠핑을 이제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업차 해외에 갔었는데, 해외에 가니까 오토 캠핑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서 거기에 캐러반이나 캠핑카 또 이제 홈 트레일러 같은 것을 임대해서 거기서 즐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야, 저게 한국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런 것만 있다면은 나도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즐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몸이 불편한 이 장애인들은 사실은 텐트를 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라반이나 그 모터홈이 있다면은 저 같은 장애인들도 그 아이들과 같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캠핑 오토 캠핑 문화를 더욱더 좀 한국에 좀 보고 싶기로 하고 있고요. 우리 최근에 한국에 그 서울시 난지 캠핑장이 있습니다. 참 시설도 잘 돼 있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장애인이 가기엔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를 그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입구에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캠핑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를 오토 캠핑장이 생김으로써 즐거웠는데 옛날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토 캠핑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국민 소득이 이제 선진국으로 됐고요. 또 무역 규모가 세계 8위입니다. 이 정도의 선진국이라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토 캠핑 문화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저 같은 장애인 또 장애인을 둔 부모가 같이 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국립공원 내에 있는 덕유산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캐러반이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미비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토 캠핑장도 한국에 정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난지 캠핑장도 여러 번 가봤고 캠핑을 즐기면서 또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살짝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연이 있으셔서 그런지 캠핑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한국캠핑협회가 국제기구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태까지의 캠핑들은 캠퍼들을 위한 단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멀쩡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협회는 캠퍼들을 위한 모토는 맞지만 그걸 대변해서 선생이 있어야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더 나은 그 선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기존의 캠퍼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그 국제 캠핑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는 기존의 다른 협회와 달리 지도자 양성을 위한 그 협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저희 협회가 이제 한국 최초로 협회로서 이제 세계 국제 캠핑 협회에 가입이 된 것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 캠핑을 즐기자는 것이 모토지만 지도자 양성 과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와 취지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 협회에 가입을 했고요. 이 협회의 그 체계화된 지도자 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캠퍼들에게 또 캠핑을 즐기려고 하는 사업장들에게 저희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 주려기 위해서 협회에 가입된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캠핑협회가 후원하는 캠핑 박람회가 곧 개최가 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식만 들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떤 박람회인가요? 예, 저희 캠핑 박람회가요, 2013년 2월 18일 날, 그, 캠핑 페어가, 국제 캠핑 페어가 킨텍스에서 전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브로셔에 보다시피 단순한 그 제품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 문화, 또 초보 캠핑에 대한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단순한 장사치로서 물건을 파는 어떤 그 행사가 아니라 캠핑 문화를 보급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가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박람회에 가면 캠핑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초보서부터 노련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박람회까지 후원을 하신다니 정말 캠핑협회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캠핑TV가 이렇게 개국을 했지 않습니까? 총재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오셨으니까 캠핑TV에 대한 소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 캠핑TV는요.
연태까지 예저에 대한 캠핑 콘텐츠들은 참 많았습니다. 낚시 TV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둑 TV도 있고 또 산악 TV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레저를 위한 단체 TV 채널이라면 우리 캠핑 TV는 가족들에 의한 TV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를 좀 알리는 것도 있고요. 그보다는 캠핑의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이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저희 방송국이 개국이 된 것입니다. 캠핑 TV에 대해서 소개 멋지게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캠핑 TV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아, 제가 참 그걸 말씀 못 드렸군요.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 예, 저희 캠핑 TV는 에브리온 TV의 채널 333번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행 코너를 누르시고요. 여행 코너 누르시면 그 안에 채널 333번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채널 333번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총재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캠핑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캠핑 관련 기업체 사장님들, 또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캠핑장 사장님들, 또 캠핑을 즐겨하는 모든 캠퍼 매니아들 분들이 저희 캠핑 TV를 사랑해 주셔야 저희 캠핑 TV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총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사랑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재님께 어려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캠핑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총재님께서 직접 구호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의 캠페인 문구를 말씀드릴까요? 아, 캠핑 협회에도 문구가 있나요? 네, 저희 캠핑 문구는 가족사랑, 환경사랑,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그렇다면 또 총재님께서 혼자 외치시면 약간 쑥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같이 외쳐드릴게요. 가족사랑, 환경사랑. 대한민국 캠핑 문화 화이팅! 사실 저도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 올 여름에만 해도 무려 3번이나 캠핑을 다녀왔답니다. 이랬던 제가 총재님을 직접 만나 뵙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게다가 총재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캠핑협회가 출범한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차병희 총재님, 그리고 캠핑협회 관계자님들, 저희 캠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캠퍼 화이팅! 대한민국 캠핑 화이팅!